우주. 그것은 무척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지만 지구에서처럼 사람이 살거나 일을 할 수는 없지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주 공간에서 인간의 몸에 일어날 수 있는 조금은 불쾌한 현상 10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배뇨. 지구에 있을 때는 우리가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방광이 신호를 줍니다. 소변이 쌓이면 방광 아래에 압력이 가해지는데 이것은 3분의 2 정도 쌓이게 되면 요일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요일이라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방광이 가득 찼을 때야 겨우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주비행사인 존 글렌은 1962년 자신의 인생의 첫 번째이자 미국 국가의 첫 번째이기도 한 지구 순회 비행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는 관에 연결된 배변 봉투를 부착하고 있어서 따로 손을 쓸 필요는 없었지만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0.8리터의 소변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선구자이기도 한 앨런 셰퍼드는 상황이 더욱 안타까운데요. 우주복 안에서 볼일을 해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몸에 장착된 심전도 모니터를 정지시켜버리기도 했습니다. 위의 당김. 우리 몸은 위가 음식을 분해할 때 가스가 발생됩니다. 이 가스는 지구에서라면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형태의 트림으로 배출이 가능하지만 우주에서는 위 속에서 그것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트림을 하려고 하면 곧바로 구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비행사인 제임스 뉴먼의 말에 의하면 가볍게 점프를 하면 트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의 푸시앤트림 작전의 원리는 가스가 식도를 통과해 밖으로 곧장 나갈 수 있게 벽을 자극해주면 위 안에 들어있는 음식물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주비행사가 탄산음료를 우주로 가져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가스를 조절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땀방울. 우주에서는 급속도로 골밀도가 저하됩니다. 그와 함께 근육도 수축이 되는데요. 약간의 힘만 있어도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은 사실 거의 쓸 일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비행사는 매일 몇 시간 정도의 근육 단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정 시간 운동을 하게 되면 땀이 덩어리가 되어 몸에 딱 붙은 채로 당신을 하루 종일 따라다니고 무슨 짓을 해도 잘 떨어지려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 땀방울은 가능하면 모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어쨌든 땀도 귀중한 이온 음료의 원료가 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젖은 눈동자. 우주에서는 눈물도 땀과 마찬가지로 구슬 모양이 됩니다. 눈물은 아름다운 물방울이 되어 볼을 타고 흐르지 않은 채 눈동자를 완전히 덮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합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비행사인 앤드류 웨스텔은 2011년 7시간의 우주 유영을 할 때 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김서림 방지액이 눈에 들어가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우주복 안쪽이라 닦아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기압을 조절할 때 코를 보호해주는 도구를 사용해서 눈을 비빌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깔끔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도움이 되었네요. 점막의 문제. 지구에서는 중력이 사람의 점막을 말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래가 생기면 보통 상인두를 지나 아래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무중력 상태에서는 콧물이 막히게 되어 두통, 코막힘, 미각장애, 후각장애 등 감기 초기 증상과도 같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재채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 행동은 점막에 상처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데다 기분이 완전히 편해지는 해결법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주비행사는 맛있으면서도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바로 매운 소스나 매운 음식으로 말이죠. 이것으로 코막힘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음식의 맛은 다시 느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공감각 실족.
위아래를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은 양쪽 귀 안쪽에 한 개씩 있는데 이 두 개의 작은 기관은 중력 감각에 의해 유지됩니다. 이석기관에 위치한 타원낭과 원형낭은 이석막이 감싸고 있는 감각모를 사용하여 직선 방향의 움직임, 중력, 원심력을 감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몸을 기울이면 균형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전달해주는 감각모와 함께 이석막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무중력 상태에서는 이 이석막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균형을 잡을 수 없는 평형 감각이 상실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구역질과 두통, 구토감, 기분이 진정되지 않는 우주병을 앓게 됩니다. 이것은 이른바 우주멀미라는 것인데 그 구역질의 정도를 비공식적으로 간 단위로 측정합니다. 간 단위라는 것은 전례 없는 우주멀미에 시달렸던 미국의 우주비행사 제이크 간의 이름을 따온 것인데 어느 정도로 우주멀미가 심한지 측정하기 위해 다른 우주비행사들이 농담처럼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춤추는 불꽃. 아폴로 11호였던 1966년 우주비행사들은 어둠 속에서 눈을 감은 상태인데도 눈에 섬광이 비춘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우주비행사 도널드 패티도 잠이 들 때 종종 춤을 추는 것 같은 눈부신 불꽃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꽃은 아직도 수수께끼에 쌓여 있지만 알려진 부분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어떤 물체를 볼 때 그 물체에서 나오는 빛은 눈 뒤쪽 망막에 있는 광수용체와 충돌하고 광수용체는 뇌에 이 사실을 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고에너지를 가진 우주광선이 도처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나사의 연구진들은 이 춤추는 불꽃이 동공에 곧바로 들어와 광수용체에 이르는 우주광선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정확한 원리는 아직 해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긴 시간 나사는 이 현상 자체를 믿지 않은 데다가 우주비행사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머리로 피가 올라가는 현상. 중력이 줄어들면 혈류에도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혈액이 아래를 향해 당겨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혈액은 평소 이상으로 신체의 상부를 자유롭게 흘러다니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머리를 향해 가게 되는데요. 우주에 도착하여 첫 며칠 동안은 머리 혈관이 이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혈액이 상체에 흐르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붓기는 거의 빠지고 지구에 돌아올 때는 가볍게 부어오른 흔적 정도만 남는다고 합니다. 쇠약. 국제우주정거장은 약 90분 동안 지구를 일주하기 때문에 비행사는 24시간 동안 16번이나 일출과 일몰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낮과 밤의 변화로 인해 상호간 규칙적인 간격을 가지고 있던 체내 생체 리듬이 무너지며 수면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주비행사들의 하루 수면 시간은 지구상에 있었을 때보다 평균 2시간 정도 짧아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게 되고 몸은 쇠약해지며 반응 시간은 느려지고 집중력 또한 저하된다고 합니다. 손발의 감각마비. 한 가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손을 의식적으로 보지 않도록 해보세요. 여러분은 손을 직접 보고 있지는 않지만 손이 어디에 있는지는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인식 자체가 바로 중력에 의한 것입니다. 중력의 작용에 의해 여러분의 관절에서 항상 느끼고 있는 긴장이 손발의 위치를 뇌에 알려주는 것이죠. 중력이 적은 상태에서는 이 긴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손발에 대한 감각이 손쉽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아폴로5는 많은 우주비행사들이 잠을 자다가 누군가에게 손을 찔렸다고 생각하며 눈을 떴지만 실은 그것이 자신의 손이었다는 경험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주정복에는 오늘 본 것과 같이 로망과는 거리가 먼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친구와도 함께 공유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럼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